30대 남성이신데 2011년에 왼쪽 눈만 라식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2015년에 안구건조증이 생겼고 그 뒤에 눈 통증이 너무나 심해진 거예요. 24시간 쉬어도 계속해서 이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우울증까지 번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을 했는데 정신과 약을 복용하니까 신기하게 눈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질문은 이겁니다. 정신과 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될까요? 라고 적어주셨고 지금 먹고 있는 정신과 약이 눈의 통증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건가요? 아니면 진통제처럼 작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정신과 약을 끊었는데 눈 통증이 다시 생긴다면 다시 또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간 연결이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절박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눈이 아파 본 적이 있나요? 눈이 아파 본 적? 라섹 하셨어요? 라식 하셨어요? 저는 라섹을 했고요. 주로 밤에 자다가 눈 통증 때문에 잠을 깰 정도로. 예. 그러니까 아니요. 초기에 이제 라섹이 훨씬 통증이 심해요. 왜냐하면 각막을 깎아서 거기에 신경의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건조해가지고 눈을 자다가 거기 눈물이 이렇게 딱 덮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달라붙었을 때 눈을 우리가 잘 때 움직이거든요. 그걸 갑작스럽게 막 눈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 통증이 상당히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모래가 들었을 때 이런 거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시죠. 그래서 눈에 있는 아주 미세한 신경은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눈 각막에 있는 신경은 남들보다 다른 데보다 훨씬 통증이 더 예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눈이 아팠을 때는 상당히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약을 먹고 좋아졌다. 사실 저는 요 사이에 뭔가 관계가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진 어떤 고리. 네, 빠진 고리. 빠진 고리라고 하면 우리가 신경과에서 보는 두통이 있는데 우리 클러스터 헤드에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발성 두통이라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픈 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통의 양상이 약간 그쪽 신경과 통증과 조금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이 아플 때도 사실은 측두근이나 이렇게 근육, 목 주위에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눈이 아플 수가 있어요. 눈이 빠지게 아프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근골격계라든지 그 재반 사항이 있다가 이 정신과 약을 먹고 내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근골격도 릴렉스가 되고 두통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눈의 통증이 좀 줄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안구건조증으로 심하게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조금 의외의 진단을 받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그런 질병들이. 난 안구건조증이라고 생각해서 안과 갔는데 안과에는 문제가 없어서 맨날 인공 눈물만 줘요. 근데 진단 받다 보면 뭐 군발성 두통, 그 다음에 경추, 목 신경의 뭐 측두근, 뭐 증후 뭐 문제로 그렇게 해서 눈 통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신경과적 두통과 정신과적인 부분하고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따르게 진단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병원에 가보라고 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딱 예시가 딱 나오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가 여기 지금 나오네요. 저는 이 케이스 보면서 사실 그 정보가 사실 부족해서 정확하게 진단명을 또는 치료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과 가셔갖고 각막이 얼마나 건조한지 그걸로 인해서 각막 손상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안과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호전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먹고 효과를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들이 얘기할 때도 6개월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는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거고. 때문에 금방 증상이 좋아졌다고 끊는 것보다는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테이퍼링, 그러니까 줄여가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성급하게 그 테이퍼링을 했다가는 또 증상이 재발되고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과에 가셔서 각막 상태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안과적 질환인지 다른 외적인 질환인지를 감별하시고 그다음에 약물에 대한 뭔가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지속성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학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심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과 진료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가서 한 번은 다른 병원이라도 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안구 건조증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ower@sbs.co.kr입니다. 좀 빨리 말씀드렸나요? 뽀얀 거 탑이니까 타워, TOWER 쓰시고요. @ sbs.co.kr입니다. 2017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충실한 건강 상담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